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21일 춘분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귀에는 놓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문을 밀어 넘어뜨릴 때 모습을 드러낸다. 카일 젠틀러. 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스마일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회가 나에게 나 기회야. 지금 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갖다가 문을 밀어 넘어뜨리고 또 그런 난관을 갖다 넘어섰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드리면서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해선에 지금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 임시 열차 배분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소사 구간까지 영업 시운전을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지금 임시 열차 배분이 지금 결정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갖다가 그제인가 알게 됐는데 오늘 춘분날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보시면 대곡 소사선 전동차 1호 편성 시험 및 시운전 관련해가지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렇게 생산일자 3월 17일 날로 이렇게 지금 문서가 지금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열차가 이렇게 배분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정말로 시운전이 들어가고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5월 말이라고 하지만 5월 말은 좀 빠른 것 같고 늦어도 6월 말 전에 그러니까 2, 4분기 즉 다시 말해서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 전에 6월 30일 전에는 정말로 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개통을 한다는 말씀을 오늘 기쁘게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관련해가지고 이제 빠숑님께서 올해 서해선 연장 개통의 영향력 대곡역 주변을 주목해보자라는 빠송의 세상 답사기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토대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간만에 빠숑님 블로그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시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지금 구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갖춰져 있습니다. 수도권 확대를 갖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노선들이 엉켜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요. 오늘은 서해선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충남 홍성에서 여기 대곡까지가 정확히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서해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홍성에서 익산까지 가는 게 이제 장항선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원시에서 소사까지의 구간은 소사 원시선으로 이미 개통해 있고 이어서 지금 대곡에서 소사 구간은 이제 개통을 이제 임박해 있다. 개통을 이제 곧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빠졌는데 이제 대곡에서 이제 일산까지도 연장을 합니다. 여기에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는 신안산선이 지금 일단은 운행 계획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백육역에서 원시역까지는 신안산선 일부가 또 같이 신안산선을 갖다 공용해서 쓴다는 이야기도 지금 오늘 드립니다. 일단은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될 예정이고요. 서해선 중 이번에 연장 개통되는 구간은 이른바 대곡 소사선,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일산 소사선입니다. 서해선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노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환승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거장이 몇 개 안 되는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역 지금 5개 노선이 지금 환승을 하고요. 그리고 원종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승 계획돼 있고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역 같은 경우에 GTX-B라든지 7호선이 또 환승이 지금 할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원시선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일부 구간인 이제 원시선까지 연결되는 그런 소사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드리면 먼저 소사역 같은 경우 1호선과 환승되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7호선과 GTX-B와 환승됩니다. 원정역을 지나가지고 이제 원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 홍대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실시 계획이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일단은 예타가 통과돼가지고 빠르면 내후년쯤에 이제 실시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대장 홍대선에 원정역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역 같은 경우에도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까지 해가지고 5개 노선이 지금 환승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을 건너가지고 대곡역 같은 경우는 현재는 3호선, 경의중앙선, 이제 내년에 GTX-A, 이제 고양선까지.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빠쇼님께서 고양선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램으로 해가지고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고양선은 이제 현재 고양시청까지 일단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산역,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까지는 경의중앙선과 함께 운행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빠쇼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이제 파급력이 클 역 같은 경우에는 대곡역과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GTX 개통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수서에서 동탄까지 구간이 아마 이제 개통을 먼저 할 건데 전반기에 개통을 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대곡역 GTX-A 운정에서 파주 운정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구간을 아마 내년 하반기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2025년에 개통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신축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구축들 중에서도 이 지도내에 있는 20, 30평대 아파트들은 수요가 이전보다 꽤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 소재이지만 일산 동구와 덕양구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곡역 역세권 개발 사업도 정말 창릉 3기 신도시가 아니었으면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 더 먼저 진행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창릉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덕양구에서는 화정동과 행신동, 일산 동구에서는 백석동과 마두동이 매우 가깝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빠숑님께서 이제 덕양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1위부터 지금 이제 8위까지 이렇게 지금 아파트의 그런 실거래 가격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호가랑 이런 것들 쭉 나열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략하고요. 덕양구 화정동과 행신동 30평대 시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산 동구하고 백석동, 마두동과 이제 같이 되어 있는 일산 동구에 있는 백석동과 마두동 30평대 시세라고 하는데 여기 일산 요진 와인시티가 이제 13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가장 비싼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거의 아무리 비싸도 지금 10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7억에서 8억 사이 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대도 있습니다. 4억대, 5억대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착한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구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 스마일도 생각은 같은데 제 생각은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신축, 그러니까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준신축으로 가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도를 보고 좀 더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정말 이 대곡 역세권 주변을 갖다 주목하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대곡역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물론 걸음이 빨라가지고 10분 이내로 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대곡역과 아무리 빠른 단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도보로 최소한 17분 뭐 감사 스마일이 좀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지금 보시게 되면 고양 이편한 세상 대림 2차 아파트하고 대곡역 부산 2부 정도가 지금 가까운데 그래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대곡역까지 걸어서 가는 거는 상당히 뭐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화정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행신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경의중앙선 뭐에 있는 능곡역과 한정거장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3호선 화정역과 한정거장 아니면 이제 마을버스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이제 일산 요진 YCT 아파트에서도 대곡역까지 걸어가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제가 한번
걸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쪽 길을 갖다 많이 가보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록치는 않는데 여기도 최소한 걸었을 때 한 2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했을 때도 일단은 요즘 ICT에서 걸어가는 건 조금 더 지금 여기 대곡역 두산 이부보다는 조금 더 멀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곡역을 갖다 주목을 갖다가 그러니까 빠쇼님께서는 이야기하셨는데 감사 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대곡역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뭐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 라인을 갖다가 뭐 능곡역이 됐든 간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곡산역이라든지 백마역 그리고 아니면 3호선에 있는 백석역이라든지 마두역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화정역 그리고 이제 뭐 더 멀게 따진다고 하면 뭐 원흥역이나 아니면 또 이쪽이나 아니면 원당역 주변으로도 일단 서해선 일산 수서선이 연결되는 그 시점에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대곡 소사선을 갖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곡 소사선을 갖다 기다리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도 과연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일산 소사선이 개통이 됐을 때 그런 파급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서울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그 용인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300조를 투입하겠다라는 그 보도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교통대책은 마련이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서해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또 반대로 그에 따라가지고 또 일자리가 또 확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이제 2023년 뭐 1월 말에 개통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좀 딜레이 됐지만 그래도 전반기에 개통을 한다고 하면 정말 고양시가 천지개벽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이 서해선 일산 소사선이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한강을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이 마곡을 한번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김포공항을 갔다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4차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서해선 일산 수서선이 이제 개통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 김포공항이라든지 마곡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30분도 안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시흥에 계신 분들도 반대로 정말 이 강서구를 가는 거나 아니면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고양시를 갔다가 올 때 정말 1시간 이상의 거리의 시간을 갖다 소요하는 게 아니라 자차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소사 원시선을 타고 그다음에 소사에서 일산까지 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을 타고 온다고 하면 정말 이런 교통의 혁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지금 빠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가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누리는 게 정말 이런 환승입니다. 환승. 환승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환승역은 김포공항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정역 같은 경우에는 부천대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원정역도 환승이 또 될 거고요.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은 여기는 GTX-B까지 지금 환승 계획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GTX-B를 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역까지나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와도 뭐 GTX-B를 갖다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의 그런 다변화 그리고 교통의 그런 획일적인 3호선과 경의중앙선을 갖다 의존했던 그런 고양시 입장에서는 정말 천지개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부천에 계시는 분들도 안산에 계시는 분들도 시흥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교통의 혁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수혜는 고양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에 지금 용인 반도체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에 계신 분들 많이 지금 좀 뭐랄까 왜 지금 우리 고양시는 이런 뭐 기업이 안 들어오느냐 이런 약간의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올 수도 있고 감사스마일 생각도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용인처럼 반도체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상 미디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 산업, UAM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용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들어가서 서울에서 잊지 못할,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고양시에서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고양시에는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 지금 GTX-A도 지금 내년에 개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일산 소사선이 개통을 하면 또 서해선으로 연결되는데 충남 홍성, 더 나가서 전라북도 익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서해선 벨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서해안 벨트가 이제 앞으로 많은 또 국가 산업에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부 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서해선 라인도 지금 봐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서해선, 일산 소사선 이제 개통이 머지않았다는 말씀, 반가운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으로 정말 이 빠쇼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덕양구 써지지만 일산 동구하고 덕양구에서 이제 화정동과 행신동, 백석동과 마두동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제 가격이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서해선, 일산 소사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이 가격은 과거의 가격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구축보다는 준신축보다는 신축.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이제 앞으로 신축 그런 공급이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장항지구, 그 다음에 풍동지구, 일산 풍동 데이앤뷰를 제외하고는 신규 공급이 당분간 없습니다. 물론 국방대학교 부지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아무리 빨라야 한 4, 5년, 입주 때까지 따진다면 5년이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사업이 시행한다고 하면 빠르면 뭐 4, 5, 6, 7, 2027년, 8년 입주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세대수도 많지도 않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관련해가지고 국방대학교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감사스마일이 어제 감사스마일이 이제 찐팬분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 주제는 끝났고요.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께 제가 어제 통화를 갖다 좀 길게 했는데, 숨은 찐팬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물론 좋아요만 묵묵하게 눌러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뭐 댓글을 갖다 남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께는 감히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뭐 좋아요까지 또 남겨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좀 다른 댓글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그게 상당히 큰 힘이 되고, 만약에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숨은 찐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이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께는 정말 제가 전화 상담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 사업부 연장뿐만 아니라 고양시 이슈,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부동산 전망, 창릉 3기 신도시, 그리고 지금 같은 뭐 수도권에 있는, 특히 고양시에 들어올 수 있는 교통망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화 상담이 제한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 뭐 9시에서 10시까지만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부동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제 본업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 본업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하루에도 10통 이상이 정말 뭐 신문당 석부 연장 언제 됩니까? 아니면 뭐 앞으로 제가 이 집을 샀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 중에서 전부 다 한결같이 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고 찐팬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찐팬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를 주는 게 미안하고 폐가 될까 봐서 연락을 못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감사스마일 TV를 오랫동안 구독을 하셨고, 정말 뭐 1000명대부터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2000명, 3000명대부터 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께 뭔가를 갖다가 기회를 갖다가 주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안해서 폐가 될까봐 연락을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마지막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내가 감사스마일 TV 찐팬이고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 저에게 감사스마일에게 예를 들어서 문자를 주시든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궁금증을 갖다가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감사스마일이 어제 그 찐팬분들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자부심을 갖고 싶은데 최근에 그런 자부심을 갖다 느낄 소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또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해선의 일부 구간인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 구간이 개통이 되면 정말 이제 개통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임시열차 배분도 결정이 됐고 영업 시운전이 끝나게 되면 정말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말 전에는 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 나오는 소식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경기 남부에 있는 용인시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만간 고양시에도 큰 선물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춘분날 3월 22일 1일 오늘 충분히 이제 낮이 밤보다 이제 길어지는 그런 시기고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감사스마일이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